어렸을 때 유명한 철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민주주의를 대단한 가치 혹은 절대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의문이었어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모두가 1인 1표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 모두가 1인 1표씩 행사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이고 규범적이다. 그리고 절대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철학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생각보다 철학자들 혹은 사회 사상가들, 사회 철학자들 중에서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게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는 그리스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 3대장 하면 고대 그리스 철학 3대장 하면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정치 철학을 이야기를 해보면 소크라테스는 뭐 철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 소피스트들을 비난을 했죠. 그러면서 절대 진리, 절대 선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이었고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철인 정치를 강조하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도 정치 체계를 이제 이 세 가지로 나누면서 1인 독재정, 그 다음에 귀족정, 과두정이죠, 과두정. 그 다음에 다수, 민주정. 민주정을 이제 중우정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각 정치가 민주정을 절대화하기보다는 민주정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귀족정에 초점을 뒀단 말이에요. 엘리트 정치죠, 엘리트 정치. 그래서 이 사람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은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익을 좀 내려놓고 공공의 이익을, 공공선 혹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먼저 앞에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익을 극복하고 공공선과 공공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다수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주정치를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그 누구도 민주정치를 절대화하지 않았어요. 규범적이고 당위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고 역사적으로 발전되어 온 개념이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마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이것이 지고의 가치이고 이것이 절대 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대로 민주주의 또한 타락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민주주의가 왜 100% 물리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지, 왜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타락합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다시 말해서 물리적으로 100% 타락한단 말이에요. 100%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다만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유지가 되려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개인의 사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먼저 앞에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지성과 양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한 윤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국가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전체의 숫자를 이렇게 쭉 우리가 나열한다고 했을 때 적분한다고 했을게요. 적분해볼게요. 적분을 해보면 맨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100%로 적분을 하면 구성원들을 그러면은 여기가 50% 에버리지 값이죠. 에버리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50%면 여기가 50%, 여기가 하위 50%라고 하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먼저 추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성과
사익을 조금 내려놓고 공공성과 공공의 이익을 먼저 내세울 수 있을 정도의 지성, 윤리, 어떤 미적 감각, 철학적 사유 능력, 도덕성,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 상위 50%에 많겠습니까? 하위 50%에 많겠습니까? 이거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지적 능력과 윤리적 탁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50%에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체 국민 100%를 보면 상위 50%에 더 많이 포진이 돼 있지 하위 50%에 포진이 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통계입니다. 통계. 통박상 계산을 해보면 지적 능력, 지적 탁월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올바른 정책적인 어떤 제도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지적 능력도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런 지적 탁월성은, 이런 어떤 심미적 탁월성과 지적 탁월성은 상위 50%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대수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적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는 50%, 상위 50%와 하위 50%를 나눠서 생각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누가 정치적으로 그 표를 직결시키기가 편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이 표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정치적으로 집결시키기 편한 쪽은 이쪽이겠어요? 이쪽이겠어요? 하위 50%죠. 하위 50%가 더 집결시키기 쉽다는 거예요. 선동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정치적 집결. 상대적으로, 중요한 건 상대적입니다. 정치적 집결이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 지도자로 나서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상위 50%를 집결하는 것보다는 하위 50%의 표를 집결시키는 게 더 정치적으로 쉬운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50%는, 반면에 이 50%는 어때요? 이 하위 50%보다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성적 탁월성, 어떤 미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포진이 돼 있겠죠.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하위 50%보다는 상위 50% 구간에 지적 탁월성, 윤리적 신미성, 어떤 도덕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들이 더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선전선동에 쉽게 놀아나지 않죠. 선전이라든지 선동, 이런 게 쉽게 놀아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집결시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치적 집결이 여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100%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위 50%가 정치적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에 의해서 전체를 통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위 50%의 정치적 표심에 의해서 정치 지도자가 선출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위 50%.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만 따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지혜들이고 아름다운 시스템이고 아름다운 어떤 이념이죠. 그죠? 1인 2표, 국민, 전부가 다 각자 동등하게 1인 2표를 행사하는 아주 당위적이고 규범적이고 절대적인 가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사회는, 인간 세상은 시간성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인간 세계는, 현상계에는 흐른단 말이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시간은 곧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 시간은 곧 변화입니다. 변화. 계속 현상계가 변하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새로운 공공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공공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종 제도나 시스템이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상위 50% 사람보다는 하위 50% 사람들이 더 잘 선전되고 선동되기 때문에 이 하위 50%가 뽑는 사람인 정치적 지도자로 선출될 가능성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당연히 물리적으로 민주주의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 가지 정치적 제도를 구안을 한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원리를 몰랐겠습니까? 당시에도 도편 주반제라든지 뭐 어떤 그리스 시대에 있어서 제한된 소수 귀족들끼리 어떤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던 그 폴리스 아테네 국가에서 분명히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제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절대 가치로 표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결국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우정치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비민주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인정치, 플라톤은 철인정치를 이야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귀족정, 공화정이죠. 공화정을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건국의 아버지들이 여러 가지 헌법, 연방 헌법을 만들고 주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원제와 하원제를 만들죠. 상원과 하원을 만들고 상원과 하원이 한 번에 일시점에 다 교체되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상원과 하원이 일시점에 다 교체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법원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또 이것을 또 연방법원이라든지 대법원을 통해 가지고 또 의회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제도들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민주주의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테네의 민주정치가 망한 이유도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러니까 당연히 플라톤은 이 민주주의의 어떤 모순점, 민주주의가 오히려 사회를 더 개팍하게 만들고 더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당연히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적 가치로 추구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변화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참 아름다운 제도이지만 아름답고 당위적이고 규범적으로 추구해야 할 그러한 정치적 이념이고 시스템이지만 시간과 변화가 항상 흐르면서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항상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윤리적 신미성을 갖고 있는 상위 50%보다 그런 것들을 좀 덜 떨어지게 덜 갖고 있거나 갖고 있지 않은 하위 50%의 정치적 집결이 이루어짐으로써 오히려 사회가 망가지더라는 거죠. 민주주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국가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하위 50%를 이해를 집결시켜가지고 합법적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독재. 합법적인 독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합법적인 독재. 그래가지고 법률 만동주의가 이루어지고 의회와 행정부가 하나로 유착이 되고 사법부까지 유착이 되고 그래서 합법적인 독재. 합법적 독재자가 추대되는 그런 결과까지 인류 역사에서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위 50%보다 집결이 쉬운 하위 50%에 의해서 국가 정체가 통제가 되는 그런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중우정치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이론입니다. 아주 간단한 개념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망할 운명이다 라고 하는 것. 그때 수선하고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